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확실하게 쳐주세요. 네, 북버럼 톡스 진행의 교육을 축제로 만드는 에듀 크리에이터 예숙입니다. 자, 오늘 아주 신나는 기분으로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낮에 한국에 아주 큰 사고가 있어서 마음이 그렇게 가볍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북버럼 시작하기 전에 친구들이랑 같이 묵념 간단하게 한번 올리고 시작하면 어떨까 하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네, 그럼 북포럼 친구들의 뜨거운 마음을 모아서 잠깐 묵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념 시작. 그만. 네, 또 분위기 바꿔서요. 힘을 내서 또 우리들한테 주어진 해야 할 일은 또 열심히 신나게 해야 되겠죠? 네. 오늘 강연해 주실 선생님은요. 복한 자기경영 전문가 추현호 선생님이세요. 네, 제가 추현호 선생님에 대한 뒷조사를 이렇게 해봤더니 1년에 무려 책을 150권에서 200권 정도를 읽으신다고 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한 권 내지 두 권씩을 끊임없이 읽어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뛰어난 독자이시기도 하고 또 뛰어난 저자이시기도 해요. 한 10권 정도의 책을 쓰셨는데 사인사색이라는 자기계발서를 한 권 쓰셨고 넥서스에서 오픽을 주제로 해서 외국어 교재도 아주 많이 쓰셨어요. 대단하신 분을 모시게 되었고요. 오늘 강연해 주실 주제는 불확실성의 시대 내 인생의 멀미 예방법입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독화남자 추노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요. 지금 현재 많은 분들이 지금 현재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 직장인들이나 우리 세러던트 분들은 과연 이러한 내 인생에 빠르게 변하는 그런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멀미를 예방할 수 있을까?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사실 저는 전문적인 강사나 아니면은 기업가 정신으로 충만한 그런 CEO는 아닙니다. 네, 평범한 직장인으로서 지금 10년 이상, 11년 차 직장 생활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고요. 마찬가지로 그런 불확실성 시대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는 그런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네. 근데 항상 저희들 보면은 많은 분들께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불안하고요. 혹시 내 일자리를 잃어버리지 않을까? 조직 내에서 내 위치를 뺏기지 않을까? 이런 식의 불안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요. 저 역시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러한 불안한 증상들은 여러 가지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사실 우리가 왜 불안할까? 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하나 대표적인 걸로 왓친남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요새는 보면은 이제 예전에는 뭐 엄친아 항상 대학생들, 취업준비생들을 벌벌 떠게 하는 엄친아, 엄마 친구 아들이죠. 근데 우리 직장인들을 약간씩 불안하게 하고 떨게 하는 거는 왓친남입니다. 거꾸로 읽으면 남친화인데요. 왓친남은 와이프 친구 남편입니다. 왜 이렇게 와이프 친구 남편들은 굉장히 키도 크고 잘생기고 연봉도 높고 승진도 빠르고 그렇죠. 더군다나 가사일도 잘하고 육아도 잘하고 그렇죠. 굉장히 비교를 당하면서 불안합니다. 가정에서의 위치가 흔들리지 않을까. 마찬가지로 남친아, 남편, 친구, 와이프도 굉장히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자기 개발도 잘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리고 내조까지 잘하고 아이들도 잘 기르고 여성분들도 서로 비교를 당합니다. 우리들이 불안한 이유들은 사실 큰 멀리 동떨어진 곳에 있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뭐 신의 뭐 입자, 히그스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들이 막 나는 왜 그걸 발견하지 못했을까? 일본의 노벨 문학상을 일본에서 타는데 왜 우리나라는 그걸 타지 못할까?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친구가 내 동료가 갑자기 대학원에 들어가고 논문을 쓰고 책을 쓰면 불안합니다. 왜 나는 그러지 못할까? 갑자기 불안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 역시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출근도 하기 싫고요.
항상 회사에서 비교당하고 집에서 비교당하고 조직 내내 입지가 흔들릴까 봐 많이 비교를 당합니다. 해소 방법 중에 하나가 일단 출근을 하고 싶어야 되니까요. 특히 주말에 자고 나서 월요일 아침에 정말 출근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하나의 출근을 하고 싶어하는 방법은 일단 택배를 시킵니다. 금요일날 점심을 먹고 제가 좋아하는 책들을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너무 일찍 주문하시면 안 됩니다. 너무 일찍 주문하면 이게 총알 배송을 해가지고 막 금요일날 오후에 오더라고요. 그럼 맛이 떨어지더라고요. 주문을 하고 나서 월요일날 설레는 마음으로 출근을 하면은 책이 딱 와 있습니다. 그럼 너무 좋죠. 출근을 막 하고 싶어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소법으로는 제가 이제 생각의 해소법으로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겁니다. 불안하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일단은 무작정 공부를 했습니다. 10대에도 공부에 미쳐야 되고요. 20대도 공부에 미쳐야 되고. 정말 독한 사람, 독한 자기계획 전문가니까 정말 독하게 공부한 거 아닌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공부에 미쳐보자. 30대, 40대 다 공부에 미쳐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다가 막 공부를 하다가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죽도록 공부해도 죽지 않는다라는 게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부하다 죽어라.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해보다가 정말 공부하다 죽어봐야겠다. 그런 식의 마음을 먹었었는데요. 사실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계속 어지럽고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왜 공부를 하는 걸까? 이런 식의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혼자 이렇게 여의도 공원에 자주 갑니다. 저는 현재 이제 여의도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벌써 11년 차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점심시간에 혼자 여의도공원 가서 산책도 하고요. 최근에는 그 벚꽃 축제도 하더라고요. 아름답게 보곤 하는데요. 점심 때 저희 팀장님이나 가까운 동료분들이 이렇게 추현호 과장 뭐 오늘 뭐 점심 약속 있나? 밥이나 먹지? 하면은 이렇게 답변을 하죠. 오늘 약속 있습니다. 무슨 약속 있지? 그러면 자신과의 약속인데요.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살짝 거절하고 또 이제 약속 있나? 밥이나 먹지? 그러면은 오늘 손님이 오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무슨 손님이 오지? 그러면은 예, 제 마음속의 손님입니다.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책을 가지고 여의도 공원에 갑니다. 어쩔 때는 도시락도 싸서 가기도 하고요. 보면은 이렇게 최근에 봤더니 유치원생들이 이렇게 소풍을 나와 있더라고요. 너무 이게 예쁘고 귀엽고 해서 애들이 막 따라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마음에 옆에 이렇게 선생님 따라 가는 곳 따라갔습니다. 봤더니 이렇게 막 동물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애들이 참새, 짹짹, 오리, 꽥꽥, 돼지, 꿀꿀 이런 식으로 막 동물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요. 딱 옆에 가가지고 애들한테 야, 코끼리 뭐야? 코끼리 어떻게 울어? 했더니 애들이 막 갑자기 막 우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라고 쳐다보더라고요. 저희 어렸을 때 농담 중에 하나가 코끼리 어떻게 울죠? 라고 하면 멀미 안녕이었어요. 그렇죠? 뭐 특정 상품을 광고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네, 멀미 안녕이었는데요. 갑자기 제가 이렇게 농담을 친 다음에 고민이 되는 거죠. 내 인생도 정말 어지럽구나. 멀미를 하는 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또 바라봤더니 소풍을 나온 이런 중학생들 되게 무섭죠. 중2병에 걸린 우리 친구들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렇게 말 걸었다가 잘못하면 이렇게 한 대 얻어 터질 수도 있고요. 딱 봤더니 이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분에 대해서.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음악사에서 이렇게 쫙 보면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에 대한 노래를 막 부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보시면 여기에도 나오십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이분에 대한 노래를 부른 겁니다. 네. 이렇게 바의 선율에 젖은 날에는 잊었던 기억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봤죠. 가가지고 야, 너 바의 선율에 젖어봤어? 바가 누구지? 그렇죠? 음악의 아버지란 거는 누구나 아는데 사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이렇게 음악 시험에 음악의 아버지 바도 맞고 바흐도 맞고 이렇게 해주시더라고요. 100점 맞았습니다. 근데 과연 내가 그 음악을 들어봤나라고 생각하면 안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음악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자주 들으시고 하는 음악들인데 사실 저 음악이 바하 거였나? 이런 식의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내가 왜 공부를 그렇게 했을까? 무반주 첼로 모음곡인데요. 굉장히 많이 영화에도 이렇게 나오고 하는데 음악의 아버지는 바한데 나는 바의 음악을 들어봤네 이거지. 나는 왜 그런 식의 공부를 안 했을까? 네, 이제 꺼셔도 됩니다. 네, 그런 식으로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한번 찾아보자. 일단은 책도 읽는 것도 좋고 공부도 좋고 강연도 듣는 거 좋지만은 내 스스로 한번 찾아보라는 마음을 좀 먹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불확실성이고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고민했더니 시계를 만드시는 분들을 봤더니 아이폰하고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저희 시계를 차고 다녔었는데 얼마 전부터 안 차고 있는데요. 항상 저희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기 때문에 항상 시간을 보고 있습니다. 굳이 시계를 안 차도 된다는 거죠. 물론 대한민국은 군대를 가기 때문에 전자시계를 다 차긴 합니다. 그래서 시계를 만드시는 분들께서 어떤 거기다가 이제 시계는 패션 용품이고 아니면은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걸 나타내는 식으로 명품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거를 뭐 느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직장인들만 불안한가 생각을 해봤더니 전문직이신 뭐 의사, 변호사, 뭐 한의사 분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굉장히 보약을 비싸게 주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어서 먹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분들 봤더니 카카오톡과 경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뭐 저희 와이프도 이렇게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뭐 출산을 해가지고 명절날 이렇게 못 갑니다. 그러면은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명절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좀 뭘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딱 보내드립니다. 그러면은 시어머니께서 딱 받아보고 며느라 뭐 이런 거를 다 주니 하면서 가까운 뭐 한국인상공사에 들려가지고 스마트폰으로 띡 찍어서 바로 홍삼을 가져가십니다. 한의사 분들도 경쟁이 하고 있고 불하셔서 예외가 아니구나. 많은 분들이 그렇구나라는 거를 느꼈었습니다. 구글의 그 검색을 담당하신 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검색되는 것들을 봤더니 20% 이상이 새로운 것들이다.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광고도 보면은 광대역이 뭐지? 이런 광고를 합니다. 사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이 없었고요. 전부 다 뭐 와이브로다, 뭐 와이파이다. 예전에는 정말 단순한 핸드폰 사용했었습니다. 정말 빨리빨리 이렇게 흘러가는데요. 저희 때만 해도 여기 있는 네이트 요거를 누르면은 막 싸웠습니다. 친구끼리 누르지 말라고. 돈 엄청 나온다고. 요금 나온다고 치고받고 싸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빨리빨리 변하는구나. 그래서 그러한 불확실성을 거절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서 계시더라고요. 중국의 모습인데요. 중국의 공무원 시험장에 이게 하늘에서 찍은 겁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확실성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회피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싶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가 어느 날 제가 항상 기차를 탈 때 책을 보는데요. 버스를 탈 때는 책을 보면 어지럽고 멀미가 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운전하시는 운전자분들은 멀미를 하지 않고 동승하는 분들은 항상 멀미를 하게 되고요. 왜 버스는 멀미를 하고 기차는 하지 않을까 고민했었습니다. 신성한 방송에서 뭐 이런 뭐 노름을 보여드리 이런 건 아닌데요. 고스톱에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 출발하고 내가 언제 멈출지를 아는 운전자나 그 다음에 기차에 KTX 타고 있는 승객분들은 멀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가 언제 출발하고 내가 언제 멈출지 모르는 옆에 있는 승객들이나 뒤에 타신 분들은 어지럽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랬었습니다. 아,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거를 멈춰주고 출발할 게 뭘까 고민을 하다가 봤더니 어떤 핵심 가치다. 기업도 핵심 가치를 내재화해가지고 기업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처럼 개인도 핵심 가치를 내재화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게 바로 내 인생의 멀미를 막아주는 것이 아닐까. 언제 출발하고 언제 멈추고 다시 또 언제 출발하고 중심자에는 핵심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였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발견하냐. 어느 누가 갑자기 오늘부터 내 인생의 목표는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분들하고 이야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고민도 하다가 찾아낸 게 여기 있는 종이, 네, 여기 있는 종이인 A4였습니다. 네. A4는 A의 머리 글자를 따서 제가 고민을 해가지고 만들었던 건데요. 첫 번째는 액션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굵직굵직한 액션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 우리가 인생이 영화라면 영화들의 한 장면 한 장면이 의미가 있겠지만은 인생이 영화가 끝나봐야 전체 이야기를 알 수 있다. 인생도 분명히 끝나봐야 그 인생을 알 수 있겠지만은 중간에 장면 하나가 정말 의미가 있다. 저희 인생들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굵직굵직 액션들이 이렇게 스크루지처럼 액션들이 분명히 우리가 선택을 하고 어떤 이 선택에 따라서 어떤 가치가 숨어 있지 않을까 혼자 고민했었고요. 그래서 두 번째 나오는 A가 앵거하고 아로마였습니다. 그러면은 그 액션들 속에서 나는 어떤 화가 나고 거룩한 분노가 있고 어떤 아름다운 향기, 힘을 내게 해주는 그런 향기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봤더니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다른 많은 흑인들은 인종차별에 대해서 아무런 감정이 없었습니다. 근데 유달리 이분은
화가 나신 거죠. 거로가 분도를 내신 거죠. 파피어스 목사,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그 월드비전 세우신 분, 이분도 한국전에 참전을 하시고 나서 아이들이 굶어 죽는 모습에 화가 나신 거죠. 왜 애들이 굶어 죽어야 되는가? 다른 분들은 그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대신 어떻게 싸우고 전쟁에 승리할까만 고민을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또 반대로 이런 식의 자동차 붕붕처럼 어렸을 때 봤던 만화 영화처럼 어떤 일을 하면서 굉장히 나는 즐겁고 나는 행복하고 어떤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뭘 했느냐? 저는 뭘 했느냐 고민해봤더니 이런 카페 같은 것들을 운영했었습니다. 대학 때 무엇을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다 보면은 옆에 친구들이 모여 있습니다. 딱 가서 안녕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막 감춥니다. 이렇게 막 뭐야 이렇게 했더니 다 그 시험 족보나 뭐 전년도 문제들 막 감춥니다. 살짝 모른 척하죠. 아무것도 아니야. 막 화가 나더라고요. 왜 그런 정보들을 공유를 하지 않고 그거를 어떤 정보의 비대칭을 노려서 그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아웃사이더 모임 카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정보를 올리고 시험 문제를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시고 나서 자기들도 시험 문제를 다 올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현재 11년째 운영을 하고 있는 이 공공기관 준비하는 공주모라는 카페도 현재 회원 수가 38만 명 정도 됩니다. 38만 명. 하루 방문자 수는 6만에서 10만 명 정도 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취업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이 왜 공유가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은 왜 그래? 그 카페 힘들게 뭐하러 운영해? 돈도 안 되는 거. 현재 이 카페의 시가가 말씀드리기 죄송하지만 한 4천만 원 갑니다. 팟이라 이걸 가지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연락을 주십니다. 근데 그거는 어떤 저에 대한 그런 액션이기 때문에 팔진 않죠. 그리고 여기 걸려있는 배너도 전부 다 무료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 이 카페를 통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분들과 함께 운영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서두에 소개해 주셨지만은 책을 쓴 것도 어떤 뭐 제가 잘 돼보고자 쓴 것들은 아니고요. 초기에 오픽이라는 시험이 있었는데 그에 대한 정보가 너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수험자의 입장에서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정보의 비대칭을 막고자 같은 이제 친한 분과 함께 이게 집필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보면은 뭐 이렇게 책을 많이 썼어, 돈 되게 많이 벌었겠네라고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초기 시장에 들어온 책이라 많이 팔리진 않았습니다. 여기 절대 이게 뭐 저희 집에서 보시고 있는 분께서 혹시 이 책을 써가지고 인세를 많이 받지 않았나, 그래서 뭐 제 용돈을 깎을 수 있다는 불확실성에 대한 또 불안 때문에 말씀드린 건 절대 아니고요. 네, 저렇게 많은 돈은 벌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책을 써가지고 발간했었고요. 그래서 다음에 A는 에스크였습니다. 처음에 나는 바흐 음악의 아버지인데 왜 바흐 음악 안 들어봤을까? 그러면 음악의 어머니는 누굴까? 핸델이죠. 헨젤 그레텔은 아니고 핸델이죠. 근데 핸델 음악 들어봤냐 이거죠. 심지어 어떤 학생들은 핸델 음악의 어머니 여자 아니에요, 여자? 남자죠. 관심이 없다는 거죠. 나는 왜 내가 그런 행동을 했고 거기서 분노했는지 궁금해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세히 저도 들여다봤었습니다. 저희가 마시는 이런 커피들, 칸타타, 바흐가 커피의 매니아여가지고 칸타타라는 어떤 음악의 그 교회 음악 장르가 있는데요. 그래서 커피 칸타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롯데에서 이렇게 이름을 칸타타라고 했는데 저희는 마시지만은 뭐 궁금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저는 TOP 먹는데요. TOP 이런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같이 나눠보면은 일단은 저희들은 수많은 걸 접하지만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질문들을 통해서 핵심 가치를 발견을 해보자. 그 속에 뭐가 숨어 있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봤었습니다. 말씀드렸던 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어떤 인류에 대한 불평등, 사랑 이런 식의 가치를 발견하셨을 것이고요. 파피어스 월드비전을 설립하신 분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에 대한 사랑, 나는 절대로 아이들을 굶겨 죽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라고 월드비전에 적혀져 있습니다. 그런 식의 가치를 발견한 거고요. 그럼 당신은 뭘 발견했냐? 라고 물으신다면은 저는 어떤 나눔이라는 거를 발견했습니다. 그 나눔이 내가 잘나서 내가 뭐가 많아서 베푼다는 시혜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수직적인 개념이 아니라 어떤 수평적인, 이거를 주고받으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정한 나눔이 아닐까. 북포럼 역시 어떤 일방적인 전달이 아니라 같이 나누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굉장히 아름답지만 마음씨도 아름다운 우리 안젤리나 졸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도와주면서 국제 난민 여기서 이제 홍보대사 하면서 아가야 너는 불쌍해서가 아니라 이 나라의 미래이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거란다 라면서 어떤 가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던 거죠. 내가 잘나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많이 활동들을 했었고요. 이렇게 고아원에 책도 보내드리고 이런 활동들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A가 에임인데요. 에임이라는 거는 이제 보통 분들이 목표, 목적 아니면 이런 걸 하시는데요. 에임이 원래 동사입니다. 조준하다, 겨냥하다. 군대 갔다 오신 분 알겠지만은 0점 사격처럼 거기를 조준해가지고 쏘는 겁니다. 물론 그 핵심 가치에 맞춰가지고 내 인생을 쭉 가다 보면은 굉장히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A4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는 굉장히 힘든데요. 그래서 구겨지고 막 구겨집니다. 그냥 포기하고 그냥 대충 살자. 근데 대신 이 구겨진 A4는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냥 A4보다 훨씬 더 멀리 날아가고요. 마찬가지로 그 A4 바람은 목적지가 없는 배는 밀어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인생의 멀미를 예방해 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 방향을 예쁘게 내가 접어본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비행기가 돼가지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비행기 받으신 분에 이따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네, 날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 더 던져드릴까요? 네, 이번에 파란색인데요. 저쪽으로 던지겠습니다. 예, 멀리 이렇게 안 다치셨죠? 네, 괜찮으시죠? 네. 그래서 길을 아는 것과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 그럽니다. 예, 매트릭스 모피어스의 대사인데요. 네, 그래서 우리는 과연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까? 네, 그런 식의 고민을 해봤습니다. 네, 짧은 시간 길게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네, 내 인생에서 멀미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상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좀 더 본질적인 핵심 가치를 찾아보자라는 그런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질문 있으시면 한두 개만 받고 싶은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